다음으로 또 이제 재밌는 겁니다.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라고 해서 객체 간의 연산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프린트 1 더하기 i를 해볼게요. 시프트엔터 보면 자 이렇게 오류가 나왔습니다. unsupported operand 연산자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더하기라는 연산자가 있는데 그걸 인티저와 스트링 사이에는 서포트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 말은 이 오퍼런드가 인티저와 스트링을 서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탐과 제리를 탐 이런 식으로 만약 연산을 시킨다 하면 unsupported operand type 캣과 마우스는 서로 더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말은 더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용해볼 만한 게 앞에서 우리가 컨스트럭터 메서드 할 때 언더스코어 at init 언더스코어 이렇게 했었죠. 그것처럼 이것도 두 개입니다. str 스트링 메서드입니다. 이건 뭐냐면 출력이 되는 형태를 정의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프린트 탐이 뭔지 궁금해 이렇게 했다 하면 탐은 이렇게 나옵니다. 애니멀이라는 모듈 안에 있는 캣이라는 클래스를 따르는 오브젝트이고 메모리상 위치는 여기야 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탐의 이름이라든가 상태라든가 이런 게 궁금하죠. 그래서 어떻게 출력을 할지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해볼 거고, 다음 만약에 탐과 제리를 서로 더한다, 서로 뺀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연산자를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지수, 나누기, 플로우 디비전, 모드, 리메인더, 모듈러스, 비트와이즈 관련된 것들을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만 우리가 한번 공부하는 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스트링을 한번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방금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뭔가 상태가 좀 표시가 되면 좋겠다. 만약에 스트링이라는 것을 우리 지정을 할 겁니다. 정의를 내릴 거예요. 그때 뭘 할 거냐면 뭘 출력을 할지를 리턴을 해주면 돼요. 어떤 스트링을 리턴해 주면 되겠죠. 그 스트링이 뭐냐면 name은 이거고 species는 이거고 health는 요거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애니멀 객체에다가 왜냐면 캣이나 마우스나 다 쓸 거니까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모듈을 열어서 클래스 애니멀이 있는데 보통 이 언더스코어 두 개끼리 있는 건 이제 앞쪽에다가 몰아주거든요. 편하게 언더스코어 스트링 str 언더스코어 뭐냐면 셀프 우리가 뭔가 입력을 받을 건 아니니까 그냥 셀프만 치면 돼요. 리턴을 해줄 거예요. 뭘 출력할지를 리턴해 주는 겁니다. return f string name은 self name이고 species는 self species고 health는 self.health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컨트롤 S 저장을 하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런타임을 리셋하고 이게 좀 우리 모듈을 따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임포트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긴 한데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선 탐과 제리를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겠죠? 임포트 애니멀하고 탐과 제리를 만들었어요. 프린트 탐 앞에 아까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우리가 스트링 메서드를 지정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탐을 출력해봐 라고 했더니 상태가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프린트 제리 라고 하면 이름은 제리고 스피시스는 마우스고 헬스는 100이네. 탐이 슬래시를 제리를 하고
제리를 출력을 해봐. 이렇게 하면 프린트 제리 라고 하겠죠? 네. 체력이 아까 100이었는데 90으로 떨어졌습니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럼 다른 연산자들도 한번 지정을 해줘 볼까요? add는 더하기는 함께 휴식을 취하는 걸로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누구와 누구가 앞에 있는 동물도 레스트를 하고 뒤에 있는 동물도 레스트를 하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add를 하면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넘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무슨 동작을 실행을 시킬 거냐? 앞에 거 레스트, 뒤에 거 레스트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번에는 더하기를 지정을 할 거예요.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 연산자라는 게 동물과 동물을 더한다는 게 무슨 개념이지? 없는 개념이죠. 그걸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겁니다. add self와 other 에너미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화적인 이름으로 네이밍을 이용할게요. self rest를 하고 other도 rest를 하고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s에서 저장을 하고 타임 리스타트 시키고 자, 또 복사해 와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서로 공격을 한 번씩 시켜야 체력이 깎일 테니까 저희는 바이트랄 거예요. 한 번씩 공격을 주고받읍시다. 이렇게 하고 프린트 텀 제리 이렇게 해볼게요. 하면 탐이 체력이 95, 제리는 체력이 90 이렇게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덧셈을 한번 실행을 시켜줄게요. 탐 더하기 제리를 하고 다음 탐과 제리의 상태를 출력을 시켜보겠습니다. 제리 바뀌는 게 편한 것 같네. 제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체력이 지금 95와 90입니다. 90입니다. 그때 더하기를 한번 실행을 시키고 나서 이렇게 그래요. 그랬더니 100과 95가 됐어요. 왜냐면 레스트가 체력을 5 회복하는 거였죠. 그게 각각 실행이 돼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다음 빼기 해볼까요? 빼기는 앞 동물이 뒤에 동물이 공격당하는 것 A 빼기 B면 B가 A를 공격하는 걸로 정의를 내려볼게요. 그러면 앞 동물의 체력에서 뒤 동물의 공격력을 뺀 그런 값으로 그런 동작을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subtraction의 약자인 sub라는 메서드를 지정을 할 겁니다. 오퍼레이터 메서드예요. 그래서 self와 other 그리고 self health 앞에 동물의 health에서 뒤 동물의 attack만큼 뺀 값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니멀을 열어서 add도 했고 이거는 define underscore subtract underscore 그리고 self other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self.health가 업데이트 될 거야. 빼기 이꼴 얼마만큼 뺀 값으로 업데이트 하느냐 other. 이렇게 하겠습니다. s 하고 런타임 리셋하고 가져오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텀 빼기 제리를 하면 네, 텀과 제리를 만들고 텀 빼기 제리라는 연산을 실행을 시키면 텀의 체력이 깎이겠죠. 그러면 프린트 텀 프린트 제리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텀이 제리의 공격력 5만큼 체력이 깎인 상태가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럼 또 재밌는 거 하나 해볼게요. 멀티플 곱하기는 뭘까요? 곱하기는 두 동물을 교배하는 걸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교배를 하면 새로운 동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때는 새로운 애니멀 객체를 생성을 해야 돼. 그걸 리턴을 해줘야겠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를 실행해서 그 결과가 c다 라고 아마 우리가 지정을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는 그냥 a 빼기 b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동작이 일어나겠죠. 그 결과를 받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턴하는 게 없이 그냥 어떤 동작만 수행을 했는데, 교배하는 것 같은 경우는 a 곱하기 b를 하고 그 결과를 새로운 베리어블의 오브젝트 형태로 받아오는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 리턴을 할 거예요. 리턴을 하면 그걸 받아와가지고 할당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동물을 만들 건데 이제 뭔가 규칙을 정해야겠죠. 어떻게 할 거냐면, 이름은 앞동물 글자의 앞 두 글자랑 뒤 동물의 뒤 두 글자를 조합한 그런 이름을 만들 거고, 또 종도 지정을 해야 되죠. 종은 앞동물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속성들이 있죠. 공격력과 울음소리는 뒤 동물을 따르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과를 프린트를 시킬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교배했다 할 거고, 그러면 새로운 자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면, 애니멀이라는 메서드를 보시면, 컨스트럭터 메서드를 보면 네임과 스피시스 두 개의 값을 받아와야 돼요. 네임과 스피시즈를 받아와요. 그때 보면 앞동물과 뒷동물을 받아오겠죠. 앞동물과 뒷동물인데 앞동물의 앞에 두 글자, 뒤동물의 뒤에 두 글자, 그리고 스피시즈는 앞동물 걸 따른다. 이 규칙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 그걸 이제 child라는 새로운 객체로 만들 거고, child의 attack과 voice는 공격력과 물음소리는 뒤 동물을 따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other.attack, other.voice로 덮어씌우기를 해서 child라는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return을 해주면 그 return한 걸 앞에서 이제 C는 A 더하기 B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걸 받아와서 C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한번 멀티플리케이션 셈을 정의를 내려주겠습니다. define 뭘 하고 두 개를 서로 앞뒤를 서로 곱하는 거죠. self other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print 교배를 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read it f스트링을 할게요. self.name and other.name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언을 하면서 child를 만들 거예요. child는 일단 animal이라는 청사진을 따르는데 그때 이름을 self.name 앞에 동물에 슬라이싱을 하는 겁니다. 0번째부터 2번 앞에까지. 그러면 인덱스상 0번과 1번 인덱스에 있는 글자들이 오겠죠. 더하기 other.name에서 이건 스트링이죠. other.name은 스트링인데 그 스트링의 제일 뒤에 두 개. -2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스피시즈는 앞에 있는 걸 따르죠. 앞에 있는 동물의 스피시즈를 지정하고, child의 어택 값은 뒷동물의 어택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아니면 뭐 둘의 평균을 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child. voice로 voice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결과를 리턴을 해서 어떤 변수에 할당을 하게 되겠죠. return child 이렇게 저장. 네, 저장하고 이렇게 하고 런타임을 또 뭔가 오류가 있네요. 제가 설치한 뭔가 추가 기능들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애니멀.py가 제대로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애니멀.py가 뭘 한 게? 네. 잘 있네요. 만들어 볼까요? 자, 교배를 시켜봅시다. 텀과 제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톰과 제리를 교배를 할 건데 톰 곱하기 제리를 할 거예요. 이거를 baby 1이라고 할까요? 순서를 바꿔서 baby 2도 만들게요. 제리 곱하기 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서 좋네요. 베이비 1과 베이비 2를 각각 출력을 시켜보겠습니다. 탐과 제리를 서로 1번, 2번 순서대로 교배를 해서 베이비 1을 만들어서 할당을 하고 제리, 텀 순서로 멀티피케이션을 시켜가지고 베이비 2를 만들어서 할당을 하고 출력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짠! 캣과 마우스는 잠깐 가보가 있는 것 같은데 애니멀.py에 보면 뭘 했고 뭘 셀프 오더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저장을 한번 해보고 런타임을 리스타트 리스타트 됐네요. 다시 한번 시프트 엔터 네 토리와 점이라는 아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토리는 캣이고 헬스가 100이고 마우스고 헬스가 100이고 한번 말을 시켜볼까요? 스피크를 시키면 되죠. 그러면 토리랑 점한테 각각 말을 시켜보겠습니다. 토리 점 스피크 시키고 이거 한번 시프트 엔터 하면 대문자를 썼네요. 소문자입니다. 베이비 1이구나. 아우 헷갈려라. 베이비 1이라는 이 객체, 이 오브젝트한테 스피크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한번 말해봐. 라고 했더니 베이비 1이 캣인데 스퀴크 하는 친구가 태어났고 베이비 2 speak도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시프트 점이 마우스인데 미야오 하는 그런 친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졌네요. 자, 연습 문제로 혹시 지금까지 따라 해오셨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혹시 안 따라 하셨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이 오퍼레이터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마 내용이 조금 어려우셨을 겁니다. 갑자기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는 피드백이 늘 있거든요. 이번 시간 하고 나면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그 개념들도 적용하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완전히 마스터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게 장점이 뭐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호출에서 사용하는 많은 모듈들 우리가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모듈 라이브러리들이 많은 경우에 OOP 스타일로 짜져 있습니다. 프로시저럴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안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지정해서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뭔가를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내가 뭔가 약간 수정해가지고 사용을 한다 라고 할 때 이 OOP 방식으로 코딩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내가 사용하기 좋습니다. 사용하기도 좋고 수정해서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장점만 한번 보고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업스트랙션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객체를 만들었죠. 그 객체의 어떤 스테이터스가 변하는 것을 메서드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탐이 바이트, 제리가 바이트를 했죠. 그러면 탐이 바이트를 제리가 있죠. 제리가 탐을 깨물었으면 톰의 체력에서 제리의 공격력을 뺀 만큼 뺄셈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뭘 하는지 우리가 바이트를 할 거야 라고 메서드를 일단 정의를 내려놓고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짠 코드를 보면 스피크 해봐 아니면 서로 더하기를 해 곱하기를 해 아니면 레스트를 해 스테이터스를 보여줘 이런 식으로 명령을 우리가 내리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잘 메서드를 정의를 해놓으면 그 메서드가 뭘 할 건지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만 딱 정해놓으면 나중에 그 뒤에서 어떤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잘 모르고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코딩을 할 때도 이거를 이런 개념을 우리가 실제적인 수치로는 이렇게 하면 된다. 뒤에서 돌아가도록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완성되어 있는 코드가 있으면 그걸 활용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면 다 어떤 모듈이 어떤 동작 형태로 개념이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엔캡슐레이션, 캡슐화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어떤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 애트리뷰트 아니면 베리어블이라고 했죠. 오브젝트에 딸린 베리어블들 이걸 메서드를 통해서만 조작을 하도록 우리가 만들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앞에서 휴식을 취한다 대신에 우리가 제리의 헬스가 5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레스트 대신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 코드를 짠다. 하면 일단 추상적인 개념이 와닿지 않기도 하고 뭔가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5 늘리면 되겠다. 라고 하고 실행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체력이 10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뭔가 캡슐화를 잘 시켜가지고 레스트라는 동작을 실행시킬 때는 딱 5라는 값이 증가가 되고 만약에 100이 넘어가는 걸 체크하고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프로시저럴하게 하면 이렇게 해놓고 또 if 제리의 헬스가 요거를 매번 적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캡슐화를 잘 해놓으면 자, 레스트를 한다 실시 요것만 하면 이런 동작이 알아서 이제 뒤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런 개념이 바로 엔캡슐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속성들을 메서드를 통해서 조작을 하기 때문에 딱 정해진 방식으로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속성들 값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류의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인헤리턴스 보여드렸죠? 애니멀에서 여기서 캣도 만들어지고 마우스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슈퍼 클래스의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서브 클래스에는 다른 것들만 정해주면 좋죠. 그러면 코드를 재활용하고 수정하기가 용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니멀이라는 모듈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동물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다가 이제 끝났어요. 캣과 마우스 관련된 게임을 만들었고 나중에 세 마리의 동물이 뭔가 하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 볼까 하면 이거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도그라는 새로운 또 서브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애니멀을 상속받아서 하는 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굉장히 편하겠죠. 코드의 재활용, 재사용성, 아니면 수정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또 이제 폴리모피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다형성이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상속과 덮어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서드 이름이 같지만 클래스에 따라서 다른 동작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peak를 하면 누구는 뭐라고 말하고 누구는 말을 할 때마다 체력이 좀 깎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동작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을 일단 받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speak라는 함수를 우리가 여기다가 고양이는 야옹 하고 나서 좀 힘드니까 얘는 fine speak라고 이렇게 덮어 씌우기 형태로 새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self.health가 1 깎여 그러면서 요건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목소리를 내 그리고 뭐 얘는 좀 길게 끌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똑같은 스피크인데 슈퍼클래스에서 지정된 스피크와 캣에서 덮어 씌우기 한 스피크와 예를 들어서 또 마우스에서도 이거랑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뭔가를 지정을 한다. 너그도 또 뭔가 다르게 한다. 이런 식으로 비슷하지만 다르게 똑같은 메서드 이름이지만 서로 다양성이 있게 이렇게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걸 이제 OOP의 4개의 기둥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장점을 말을 하면 코드 활용 및 재활용이 용이하다. 그래서 다양성 이야기도 했고 상속 이런 것들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전에 만들었던 코드가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재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객체와 메서드를 특히 이제 메서드를 잘 정의를 내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휴식을 한다. 아니면 공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어떤 동작 하나를 메서드라고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메서드에서는 그 동작을 실제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속성들을
이거는 얼마 더한 값으로 늘리고, 이건 뭐 빼고, 이건 합치고, 이런 식으로 메서드 내에 실제로 돌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잘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메서드가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이거는 무슨 객체가 어떤 동작을 하는 거다. 이런 동작 단위로 코딩을 할 수가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협업을 할 때 특히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캡슐화가 잘 되어 있으면 딱 정해져 있는 방식으로 그 속성 값들을 건드리게 되죠. 그래서 각 기능이 서로에게 이렇게 얽혀가지고 뭔가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적어집니다. 그 특정 메서드는 특정 속성들을 어떻게 건든다라는 걸 딱 지정을 해놓고 딱 그 범위 내에서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공격하는 부분은 내가 짤 거고 서로 뭐 브리딩 하는 부분은 네가 짜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코딩을 한다라고 할 때 굉장히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협업하기가 좋습니다. 영역을 나눠서 분업하기도 좋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 그러면 메서드를 하나 추가하면 돼요. 그리고 메서드를 하나 추가할 때 이미 캡슐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가를 봐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딱 짜면 되겠다라는 개념을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굳이 프로그램을 짤 때 OOP로 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상태를 지정을 해놓고 그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식으로 코딩을 할 때는 OOP가 편하고, 만약에 데이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분석을 한다. 우리가 주로 그렇게 코드를 많이 만들겠죠. 데이터를 쭉 분석하는 코드다라고 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프로시저럴하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우리가 animal.py 만들었죠. 거기에 dog라는 새로운 서브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해줍시다. 얘는 목소리는 woof고 공격력은 15고, 얘는 활기, lick를 하면 상대방의 체력을 10 채워주는 힐러네요, 힐러 클래스의 도구를 하나 만들어줍시다. 도구 객체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캣과 마우스 객체와 서로 공격도 하고 힐링도 시켜주고, 이렇게 한번 상호작용을 시켜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nimal.py 파일로 해서 import animal로 시작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는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설명을 적는 식으로 하셔가지고 인제 LMS에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한은 금요일 밤까지.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한번 이제 영상을 중간중간 멈추면서 직접 코딩하는 걸 따라 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업 마치겠습니다.